자, 문제를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 뭐 1번도 그렇지만 문제 3번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아마 탐구 실험 장치 있잖아요. 네. 장치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서 틀린 애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조용히 봐. 네, 대까지 알아도 솔직히 요번에 이제 인천영재학교가 캠프 때 장치에 대한 게 나왔었잖아. 과거 수준이었어. 그 뭐라 그러죠? 무슨 고죠? 마차가 돌아가는데 수레바퀴. 수레바퀴가 만들어가지고 수레바퀴가 한 네 개의 바퀴가 예. 톱니바퀴로 연결되어 있는 게가 돌아가는 거야. 근데 촉바퀴 그 크기에 따라서 돌아가는 횟수로 계산하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장치에 대한 이해도가 있냐를 물리지만 수학적으로 물어본 거거든요. 그렇듯이 그렇게 요즘에 수학적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접근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특히나 물리나 지학에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내용을 연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연분 일정 법칙을 모르는 사람도 없고. 맞습니다. 근데 이 실험 장치를 밑에 보면 설계도 설명을 국어적 수리적 능력이 대서 해석을 잘하면 실수를 안 하는 거고, 그죠? 내용이 어려운 건 없어요. 이 실험 장치를 이해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지구과학 요소는 아니야. 그럼 실험 장치를 봤을 때 여러분들 두 개의 축바퀴가 돌아가는데 맞물려서 돌아가? 그리고 거기에 뭐야 실이 매달려 있잖아 이렇게. 네. 그럼 이 실 길이는 여기로 돌아가고 여기로 돌아가니까 두 겹이긴 하더라도 어떤 거야?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이에요. 같은 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있는 애랑 얘랑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오해를 하는 친구가 여기 자에다가 눈금을 줬단 말이야. 28g의 나트륨 무게는 6cm 정도가 올라갔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얘가 뭐 0g이었을 때 0이었겠어? 아니죠. 너도 그랬니? 그리고 얘가 사실 조용히 해봐. 여기에 나와 있는 축바퀴에 있는 것처럼 26하고 44에 대한 범위도 아니야. 관련이 없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얘가 얘라고 생각하고 푼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렇죠. 그래서 26%부터 얘가 35가 됐으니까 90도로 돌았어요. 그래서 90도라는 게 어떻게 해서 해석돼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문제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자기 스스로 오해를 해서 해석을 조용히 안 할래 진짜. 조용히. 그래서 그 그림이라든가 설치 자체를 이해 못해서 틀린 거지. 여러분들이 연본을 이해 못하거나 저 그런 건 예, 아니에요. 날씨를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은 뭐 단숨에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수학적 사고를 계속하는 문제를, 이런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지. 그러니까 나는 내용 정리라든가 이론은 되는데 왜 자꾸 틀리지? 그럼 자료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지금부터는 그림이 많거나 그래프가 많거나 하는 거를 계속 모아서 여태까지 틀렸던 거 있잖아요. 그럼 계속 풀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남아있는 시간에 새로운 거 뭐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아까도 이제 면접을 보다 보니까 요령껏 푼 애들이 칭찬해줘야 될 게 뭐냐면 시간이 부족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가 3개였잖아. 그리고 내가 계산해야 될 문제를 줬어. 뭐 문제를 여유롭게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 뭐 촉박하게 줄 수도 있잖아. 매년마다 똑같이는 안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보기에는 이 문제 3개를 다 시간에 못 풀 것 같아. 그럼 뭐 하나를 버려야지. 그쵸? 그걸 다 하나씩 하다가 막 떨면서 이거 하다가 알고 시간 부족해. 또 이거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돼. 근데 딱 봤을 때 내가 능력이 안 될 것 같아. 그럼 하나하나 딱 버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집중해서 하면 그걸 안 틀리면 돼. 네, 반 이상만 맞으면 통과야. 근데 자꾸 뭐 하려다가 실수해서 다 점수가 깎이다 보면은 반이 안 되면 그게 불안한 거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맞출 거라 생각하고 내가 아는 거 다 맞추리라. 꼼꼼하게 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지금 이제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내가 문제를 풀어야 되지 하는 훈련하고 계획 같은 거를 지금부터 모의 시험 같은 걸 하나 어려운 그림이나 뭐 그래프가 나온 거 가지고 몇 분 안에 내가 뭘 해결해야지. 봤던 문제라도 계속 그 구술할 수 있는 시간을 이제 말하는 연습이라든가 계산하는 연습을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거를 집에서 뭐 스톱워치 같은 걸로 놓고 해야 된단 말이지. 알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자기 스스로 잘못 해석해가지고 얘가 90도로 갔으니까요 라고는 엄한 대답을 해.
그러면은 여기를 왜 줬겠냐? 나트륨 28g일 때 6cm였지 6cm 올라갔다가 아니야. 저 그죠? 예. 그러면은 뭐 둘 중에 3개를 구해도 되고 2개를 구해도 되는데 그냥 예의상 지금 28g의 나트륨일 때 주어진 설명에 보니까 뭐예요? 35? 35 PSU. 예, PSU라고 줬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 이제 35라고 여기 나오니까 처음에 이게 돌아간 게 아니라 처음에 위치가 35라는 거지. 예. 어? 처음에 위치가. 아니 근데 이거 눈금이 눈금이 가리키게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가리키게 됐다. 네. 그러니까 여기가 딱 올라오는 순간 아, 그게- 그때부터 해도 된다는 거지. 그 아. 과정에서 얘가 6cm 올라갔단 말이 없으니까. 6cm 자기 올라갔단 그렇지. 말이야. 6cm 올라갔단 말이 없는데 왜 6cm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90도 갔다라고 자기가 먼저 스스로 해석하냐고. 그 전에는 얘가 몇 cm 올라간지 몰라. 맞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6cm 위치에 있을 때가 35에 있다. 여기서부터 스타트지 해석하는 게. 그게 시작이야. 그게 시작이죠. 거기서 끝나는. 아니 거기서 끝나면 밑에 있는 애가 왜 피를 끼냐고. 그럼 그죠? 예. 그러면은 얘가 가벼우면 어떻게 돼? 가벼우면 얘가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얘는 올라가서 28이 됐을 것이고 가벼우면 덜 내려갔을 거 아니야. 그러겠네. 아, 예, 예. 그죠? 거꾸로예요. 거꾸로. 얘가 가벼우면 NA 값이 작으면 얘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겠죠. 그럼 얘 내려가죠.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으면은 밑에 있는 애는 더 많이 뭐 올라갈 거나 생각하는 잘못한 거지. 이거랑 반대 방향이니까. 그래서 뭐 아무거나 집어도 돼. 그래서 나트륨이 예를 들어서 26g이 있을 때는 4cm. 얼마나 4cm 위치였다야. 그쵸. 그러게요. 그럼 4cm 위치였고 6cm 위치였으니까 몇 cm가 바뀐 거예요? 5cm만. 2cm죠. 뭐에 대한 게? 요 값에 대한 게. 근데 NA의 값을 가지고 얘네들 퍼미를 측정해 PSU를 알아야 되니까 얘 그램과 퍼밀의 관계식 여기 설명문에 따른 듯이 나머지 애들 몇 퍼밀인지 내가 알아야지 얘가 몇 도 돌아간지 알지. 예, 예. 거기서부터가 스타트야.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비례식 세워서. 예. 그래서 NA가 28g일 때 35퍼밀이었다면 얘가 26g 나트륨일 때는 32.5 예, 나와요. 몇 퍼밀이겠냐. 예. 그래서 X 값이 얼마 나와? 32.5. 네, X는 2.5. 32.5퍼밀이야. 아이고. 아, PSU. 32.5. 근데 하나 더 해도 돼. 상관없어. 예. 불안하다. 그러면은 하나 더 해도 돼. 요거에다가 24g일 때는 몇 퍼밀인가? 그럼 Y는 얼마 나와? 30 나오죠. 30 PS가 나와. 그러니까 얘네들 가격이 따닥따닥 얼마예요? 2.5. 2.5 PSU 단위당 길이가 2cm가 규칙적이구나.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서 해도 되고 아이고. 딱 봤을 때 다 g이 2g인데 얘네들 2cm 정도 차이가 난다. 그치? 근데 여기서 또 그냥 그램으로 하지 마시고 비례식 세워야 된다는 거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예. 됐지?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6에서 44까지 얼마냐? 18 PSU지. 예. 그게 180도를 뜻해. 예,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5 아. PSU가 2cm인데 그럼 몇 2.5 도냐? PSU가 몇 도냐? 예. 어? 그거 가지고 푸는 거예요. 아. 그렇네. 25도잖아, 25도. 그죠? 네. 예. 그러면 몇 도 들어간 거예요? 25 2.5는. 25도가 얼마라는 거야? 2cm. 원둘레가 홀 길이가 아, 2cm라는 거잖아요. 어? 네. 그치, 그치, 아, 그치, 그치. 그치. 그죠? 예. 25도가 2cm다. 아, 그럼 그러네. 혼합법을 쓰든가 아니면 비례식을 쓰든가. 2.5도일 때 세타 대 L은 360도 대 와우. 2파이 R로 하든가. 네. 이해가 안 돼요. 한번 다시. 아이 어렵. 안 돼요 선생님 화를 참으십시오. 네. 어디서부터 해달라는겨? 갑자기 2.5가 이상한지 모르겠어요. 아, 지금 얘네들이 변화량만 보고. 변화량을 봐야죠. 그렇죠. 얘가 6cm 올라갔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렇죠. 예. 이 나트륨의 질량에 따라서 퍼밀이 달라질 것이고 네. 퍼밀이 달라지는데 이 호의 길이가 2cm씩 변한다는 걸 응용해야지. 오. 그죠? 예. 근데 얘가 2g 정도 차이 날 때 퍼밀이 몇 퍼밀 정도 차이 나는지 비례식 세워. 문제 나왔잖아. 28g일 때 얘는 35 PSU 위치에 딱 왔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스타트라고. 여기서부터야. 왜냐면 얘가 0이었는데 28g 됐더니 6cm가 올라갔다가 전혀 없다고 문장에는. 이해했어요. 앞에서 어디 갔다 왔으니까. 선생님은 이해됐죠?
그러니까 요거가 끝인 줄 알고 이거 뭐 하려고 하다가 틀린 거예요. 그 전에는 이거 6cm 올라갔단 말이 없다니까니. 맞죠. 6cm 올라간 걸 생각하니까 문제 되게 쉽네 하고 빨리빨리 해가지고 또 실수한다고. 실수한 거잖아, 실수. 그죠? 예. 그래서 비례식 세워가지고 2.5 세타되는 360도 2파이 R. 그래서 R을 구하면은 4.8인가 나올 거예요. 맞아요. 근데 10배 해라. 왜냐면 2.8 혹시 잘못 나와가지고 뭐 반올림하고 그럴까봐 10을 곱해서 자연수를 만든 것 같아요. 48. 알겠죠? 네. 예. 그 뭐지 그거 있잖아요. 그 말 돌아가는 거 그 이름 뭐지? 그거 꼭 찾아보세요. 그 문제가 너무 좋던데? 말이요? 인과형 말씀하신 거요? 그 마장고인가 뭐가 있잖아요. 마장간? 아니, 마장간인가? 맞으니까. 마징가지 그 말이 돌아갈 때 축복기가 돌아가서 어느 정도 거리를 갔는지 거리 측정 도구 있잖아. 아, 모르겠네. 모르겠는데요. 저 처음 들어보네. 내가 올려줄게. 알겠습니다. 알았죠? 네. 네. 왜냐면 저번에 뭐 과거에서 영재학교에서 났던 문제를 응용해서 똑같이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었잖아. 근데 인천 영재학교 문제가 딱 과거스러웠어. 너무 문제가 너무 좋다 했던 게 있어요. 그거 내가 올려줄 테니까 한번 꼭 보세요.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내가 다른 애는 틀려도 우리만 맞으면 되는 거예요. 예. 됐죠? 네, 여기까지 요것만 어려웠을 거예요. 됐죠? 예. 그러면은 애초 1번은 되게 쉬운 건데 이거 안에 문제 안 봐도 돼. 숫자를 내가 보려고 본 거니까. 그럼 애초에 첫 번째 문제는 연봉비 1.5지. 일정 법칙인데 예. 대부분 학생들이 놓친 게 뭐냐면 문제가 두 개였어요. 질문이. 왜 그런지 쓰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까지 해줬어야지. 네. 연봉비 일정 법칙을 적용하면은 적용하면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연봉비 일정 법칙 왜 성립하니? 내가 꼭 되물어야지 대답을 하더라고. 왜 그렇지? 연봉이 달라도 회수는 끊임없이 순환하기 때문에 예, 항상 회수의 총량은 다르더라도 총량은 다르더라도 연봉은 다르더라도 그 안에 있는 성분비는 골고루 섞여 있기 때문에 같을 수밖에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지금 2번 풀이했고 세 번째가 지금 A가 그러니까 질문의 의도를 잘 못 파악한 사람이 이거 실제 기출인데 A는 뭐 앙금이 얼마? A가 70g. 그리고 B는 77g. 어쨌거나 앙금이 더 많다는 거는 얘가 AgCl2냐? 예, 아니 CL 죠. 그냥 AG NO3를 넣었더니 그러니까 앙금이니까 얘잖아. 어차피 상관없어요. 1대1이야? 안돼. AgCl2가 아니고 저거 말고 더 AgCl만. 있지 않아요, 선생님? 일단 중학교에서는 요것만 나와. 어쨌든 어쨌든. 어쨌거나 다른 애가 있지. AGS. 그죠? 예. AGS 그렇지. 그거 때문에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이거 두 개냐? 항화. 예. 근데 어차피 그리고 어쨌거나 연봉이 얘가 1.5 많으면 때문에 얘도 더 많은 거잖아. 그렇죠, 어차피 네. 총량 얘가 더 많다는 거는 얘가 연분이 높다. 높다. 그래서 이게 연분비 일정 법칙이기 때문에 얘도 많아서 얘가 많다라고 하는 건 벌써 1번에서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똑같이. 그럼 이 사람이 생각하는 답은 뭐냐? 원하는 답은 얘가 더 많이 나왔는데 지도를 왜 적겠냐고. 지도상에 있는 지도의 그 지형하고 일기도를 가지고 참고해서 얘가 더 높게 된 이유를 설명해 달라는 거지. 네. 네. 1번에서 분명히 연무비 일정 법칙에 대한 질문을 했어. 근데 또 내겠냐고. 그죠? 네, 그래서 그 세 가지는 이 그림을 보고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답을 해주세요라고 힌트 준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왜 주냐고. 이거가 답이면 이게 필요하냐고. 아니죠. 안 필요하죠. 얘가 더 짠 이유를 이 그림을 토대로 분석하라 이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출제자 의도를 잘 못 파악한 사람이 10명에 1명 정도 있어. 그거 안타깝지. 그래서 내가 힌트를 줬는데 그때서야 알아요. 자, 그리고 그림을 놓친 애들도 많은데 자, 이거는 수도 없이 써요. 수권에서 중요하다고 한 거. 뭐죠? 예. 수권에서. 특히나 난류. 예, 염분하고 이거 문제 되게 좋은 건데 염분과 그렇죠. 날씨, 온대성, 저기압에 대한 거를 융합해서 상호력으로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그럼 이 그림에는 지도가 있고 또는 그 뭐지 일기도도 같이 있어요. 일기도상에서 온대성 저기압이니까 그림을 잘 모르겠다만 여기가 A냐? 네. 여기가 B고
온난전선 뒤 지역과 그쵸, 그쵸. 한랭전선 바로 뒤에 있는 애를 비교하는 거야. 그럼 날씨를 공간에다 알아야지.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한랭전선 바로 뒤에는 뭐가 와요? 비가 비가 많이 오는 소나기성 이것도 비가 소나기성 비니까 비가 갑자기 저그냥 짧은 시간에 많이 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싱겁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지? 그러면 일교도를 가지고 A하고 B 지역들의 강우 지역에 대한 언급을 해주면 되죠. 그죠? 예, 그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얘가 지금 강우량이 많다, 얘는 맑다. 예, 예. 그거 얘기해 주면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온도로 용해도 안 돼요? 담수율.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우선순위가 이거 다음에 뭘까요? 기온. 담수의 유비예요. 담수의 유비. 그러네. 자, 봐봐. 태백산맥. 얘들아, 연못에 영향을 끼치는 1순위가 뭐야? 우리나라 중위도 지방은 증발량 빼기 강수량이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얘기해야지. 강수량이니까 1순위가 우선순위가. 그리고 두 번째가 담수의 유입이잖아. 순서 나오잖아. 그럼 담수입하고 관계가 있나? 해줘야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동고서저 지역이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요 면적이 70대 30이에요. 똑같은 비가 오더라도 70%가 다 서해안이나 남해안으로 가기 때문에 담수의 유입량이 지형 조건에 따라서 지형 조건을 뭘 써야 되지? 동고서저를 꼭 언급을 하고 동고서저의 지형 조건을 얘기해주고 그로 인해서 서해 바다 쪽은 담수입이 많기 때문에 담수입이 A가 더 많기 때문에 얘가 더 짜다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 하나가 좀 어려웠는데 온도를 얘기를 한 친구도 있고 근데 난류를 얘기하는 거는 얘네들보다 우선순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거기다가 썼어. 이게 제일 중요한 답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만 얘기하면 다 맞게 해줘라. 근데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난류랑 한류랑 온도 차이가 있어도 뭐 포화될 때까지는 영분이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내가 밀어놓은 거잖아요. 근데 초창기, 그러니까 좋아. 초창기에서 선생님이 그 풀이할 때 분명히 해줬어요. 네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해류의 성질이 있어. 해류의 성질이 보편화된 거야. 보편적인 거. 보편적인 거에서 중학교 내신에도 나오는데 난류의 성질하고 한류의 성질하고 나와. 물론 그 북극 지방에 한류가 흐를 거 아니야. 근데 지구 온난화 때문에 비가 많이 오면은 뭐 더 심고 이렇게 이런 게 1순위라고 이런 게. 그 조건을 그래서 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넣었을 때 영향을 끼치는 게 보편적인 성질을 가지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잖아. 얘가 그래서 우선순위가 밑에라는 건데 얘 온도가 수온이죠. 수원이 아니고 수온이 높고 낮아서 염분이 얘가 높고 낮은 편이다. 왜요? 왜냐하면 염분은 염이야. 영. 고체라고. 용해되기 전에 고체성이기 때문에 고체 물질은 용매 액체 수온과 무슨 관계예요? 당연한 거 아니지. 근데 차이가 많이 나요. 차이가 많이 안 나니까 세 번째다 쓴 거 아니요. 근데 저렇게 보편적으로 할 정도로 그렇게 네, 한 1에서 한 3 정도 차이가? 똑같은 조건일 때. 1에서 3 단위가 뭐예요? PSU. 겁나 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는 약한데 보편적인 PSU 단위에서 소수점 몇 째짜리까지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소수점 2째짜리까지 얘기해요. 대학교 교과서 보면, 교재 보면. 그럼 그 정도까지 미비하게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에서 3 정도면 꽤 큰 거죠. 지구 자체에서. 왜? 우리가 보편적으로 35.5잖아요. PSU가. 맞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37일 때 짜다고 할 정도인데 그렇게 많이 10 이상 차이 날 정도는 아니지. 그러니까 우선순위로도 좀 내려갔지만 그렇게 많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막 큰 차이는 없지만 영향을 끼치는 건 맞는 거예요. 교과서 상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고체 용해도는 수온과 비례하는 거고 그거 대비되는 게 뭐야? 산소 뭐죠? 용존 기체나 산소야. 산소도 되고 이산화탄소도 되고 기체는 다 들어가는데 용존 산소량은 얘가 더 많다고. 이거는 화학에서 공부하는 보편적인 관점으로 얘를 설명한 거니까 얘가 그렇게 차이 나요? 라고 하면 얘네도 그렇게 많이 안 차이 나지. 그죠? 예. 난류랑 한류가 바닷물은 육지랑 좀 다르게 온도차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중앙을 또 흐르는 해류들은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보편적으로는 화학적 사고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래서 요거를 맨 밑에다가 넣은 거죠. 얘가 제일 큰 원인을 끼치는 거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온도를 언급하거나 난류를 언급한 거죠. 온도가 난류 언급한 거랑 같은 그 의미이기 때문에 맞긴 해준 거지.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량이 어쨌거나 온도가 높아서 증발을 많이 하면 더 작아진다 아니면은 이렇게 화학적 요소로 고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더 크기 때문이다 해도 맞는 말이지. 그리고 난류가 그 온도가 높은 거니까 같은 맥락이죠, 답은. 그래서 이건 틀린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건 같은 거죠, 답은. 맞죠? 가장 중요한 건 이 두 개예요. 그치? 예. 자, 그러면 그리고 추가 질문을 해봤더니 다 까먹었어. 온대성 저기압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온대성 저기압에서 다 알아. 탄소풍 때문에 이동하는 것도 알고. 근데 이거를 많이 까먹었더라고요. 얘네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건 편서풍 때문이에요. 풍향 변화 되게 중요하죠. 네,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자꾸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어. 조금 어렵게 나오면 실제는 이게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잖아요. 편서풍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보면 여기 있었던 애가 일로 가기도 해요. 올라가기도 하지만 옆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편서풍이 파동치기 때문에 그래. 편서풍이 파동칠 때 이렇게 파동치는 영향을 받으면 올라가고 이 부분을 받으면 그냥 옆으로 가고 이 영향권에 있으면 내려오는 거죠. 겨울철에 시베리아 기단에 내려오는 것처럼. 그래서 동쪽은 동쪽인데 얘가 우상향이거나 아니면 뭐 수평하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좌하향이냐? 우하향으로 가는 거나 이거는 이 편서풍 파동과 관련돼 있어. 근데 이건 고등부 내용에서 나오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림이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 실제 일기도를 가지고 문제를 내기도 하니까. 일부러 그림 그린 게 아니라 모식화된 그림이 아니라 실제 일기도 그림을 주고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을 때 이거 잘못했다라고 할 필요는 없어. 알았죠? 예. 그러면은 봐봐. 온대성 저기압이나 태풍이나 무조건 북반구에 아무거나 없을 때 북반구는 고시저반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압 중심으로 이렇게 공기가 바람이 불어 들어온다. 이거는 다 알잖아. 예. 그러면 첫 번째 1번에 있었던 또는 뭐 B번 여긴가? 예, B번에 있던 어쨌거나 B는 네. 어느 영역에 있는 거냐고 하냐면 진행 방향, 온대성 저기압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쪽.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시계 방향.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여기 있는 지역이 B가 하루 전날 여기 있었다고 치자. 네. 1번. 그 다음 날 2번. 세 번째 날 얘가 이렇게 안 가지 않나요 하는데 얘가 좁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얘 뒤로 가요. 네네. 그지? 예. 그냥 여기 그림 모식화해서 그려. 1번이었던 지역이 나중에 2번이 되면 남풍 계열로 바람이 바뀌어요. 2번으로. 그쵸, 얘가 그쵸. 1번, 얘가 2번. 그럼 얘는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이거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이렇게 온다. 그래서 끝에 있는 부분만 연결하면 무슨 방향이에요? 시계 방향이에요. 그렇죠. 됐지? 네. 근데 이거를 헷갈려 하는데 이거는 또 쉽게 이해해. 자, 요거 봐봐.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는 지역은 이렇게 바람이 들어와. 네. 지금 얘가 그림 순서대로 1, 2, 3으로 겪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얘는 뭐야? 이렇게 시계 방향. 이거는 쉽게 하면서. 그 얘랑 마주보고 있는 애는 반식 아니에요? 얘가 반시계구나. 반시계니까 얘는 시계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다 틀리더라고. 한 10명에 한두 명밖에 못 얘기하더라. 알았죠? 그거 잊어버리지 않으면 돼요. 태풍도 마찬가지예요. 태풍도. 알았죠? 그럼 오른쪽이 더 위험한데요? 얘가 태풍이 온대성 저기압은 얘랑 위험이고 그런 건 차이가 없는데 태풍일 때 여기가 위험 그쵸, 위험. 단원이고 여기가 안전반. 알았죠? 예. 그리고 여기 온대성 저기압에서 진행 방향 오른쪽에 있는 지역은 날씨 변화가 어떻다고? 짠. 그러니까 다양해. 그렇죠. 차가운 온도에 따뜻한 온도에 또 차가운 온도. 자, 구름 끼고 비 오다가 맑고 따뜻하다가 다시 비 오거나 뭐 흐려. 근데 얘는 거의 다 무슨 일정. 지역이야? 찬 공기에다가 다 뭐야? 흐려. 알았죠? 네, 그런 차이점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용이 끝났나? 자, 혹시 질문 있니?
대비 문제에서 질문할 거 아까 누가 그 행성 물어보던데 그거 하나만 해줄까요? 나머지는 예예. 괜찮죠? 예예. 네. 혹시 계산하는 문제 뭐 내가 해줘야 될 거 있어? 나머지는 어차피 뭐 수학 잘하는 애들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창문을 다 까먹잖아. 행성을 한번 해볼게. 행성. 좋아요 좋아요. 행성의 곱보기. 얘들아, 역행순행이란 단어 자체는 고도선행이지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가군동량 보조법칙이라는 걸 알 거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도 봐봐. 실이죠, 실. 실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우개를 묶었어. 여기 봐야지. 예, 실을 묶어가지고 얘를 돌려. 근데 실의 길이를 좀 짧게 했어. 그때 길게 했을 때와 똑같은 속도로 돌리면 얘가 팽팽하게 돌아가니 아니면 축 처지니? 원래 아니 초등학교 때 왜 볼펜 모나미 볼펜인가? 그 관에다가 실을 이렇게 묶어요. 연결해놔. 네. 그리고 그다가 무거운 뭐 돌 같은 걸 매달아 놓고 여기다가는 지우개를 묶어서 돌려. 이렇게 돌린 거. 중학교 교과서에 나올걸요? 네. 근데 돌릴 때 얘를 세게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방귀가 줄인다. 더 길어지죠. 더 길어지지. 달린 쪽. 네. 이게 달리면 그래요. 근데 이거를 잡고 돌린 거는 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 거기 때문에 달라. 이거랑. 그러니까 그걸 응용해봐. 근데 얘가 가군동량 보존법칙을 모른단 말이야? RV는 일정. 일정. 예예. 이건 알고. 그래서 이거를 돌릴 때 봐봐. 실을 길게 해. 줄넘기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돌릴 거 아니야. 그럼 느리지요. 근데 짧으면 그쵸, 빨리 빨리 돌려야 돼. 돌려요. 안 그러면 얘가 축 쳐져가지고 빨리 실이 돌려요. 돌아가지 않아. 팽팽하지가 않아. 집에서 해봐. 예 맞아요. 알죠? 줄넘기 봐봐 얘들아. 줄넘기를 친구랑 게임할 때 긴 줄넘기라면 그죠. 넘어라 이러지. 그죠. 근데 짧으면 어떻게 돼? 빨리 빠르게 돌아가. 돌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나 이런 어려운 용어를 언급을 못할 뿐이지 이해했어요. 다 나온다고. 그죠? 예. 자, 행성의 곱보기 운동도 우리 태양둘레로 행성길이 이렇게 돌 때 봐봐. 그리고 이게 나올 수 있는 거는 안 배워서 모르겠는데요가 아니라 분명히 중학교 2학년 태양계에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이런 애들의 공존주기 줘 안 줘? 좋아요. 줘. 예. 준다고. 그리고 실제 나왔어요. 4년 전인가 5년 전에 나왔다고. 아니 여기서 주기를 준다니까 태양과의 거리를 상대 거리를 지구가 예를 들어서 1인데 얘 뭐 주기를 화성 그렇지 주기가 일정은 아니지만 반지름하고 공전주기를 줄 거 아니야. 그죠? 네. 예. 그러면 얘가 커질수록 얘의 공전주기는 조금 길지만 예. 거의 어떻게 돼? P의 제곱분 A의 3승이라고 하는 거가 그쵸. 맞아 떨어지듯이 뒤로 갈수록 느리게 돌아. 예. 그러니까 목성은 공전주기가 40몇 년 막 이러고 나오고 맞아요. 수성은 되게 짧잖아요. 예, 그쵸. 그러면 데이터를 주고 문제를 낼 수 있다고. 공식을 모르더라도. 그러면은 여기서 지구라고 하는 애가 어느 날 보니까 자정에 남쪽에 외행성이 보였다고. 근데 외행성이란 말 안 해도 외행성인 거는 자정에 남중행이니까. 이거는 중학교 내신이잖아. 망이죠 망. 그죠, 망이죠. 근데 이제 얘가 이날 이후로 이 외행성을 배경별에 대해서 볼 때 어떻게 운동하는 것 좀 보이냐는. 옆에. 근데 역행인 건 선행이고 봐봐. 제가 약간 아까 얼마 안 뒤로 가니까. 가는 것처럼 보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구가 더 빨리 돈다 그랬죠. 훨씬 그럼 같은 델타 t 동안에 지구는 이만큼 공존했어요. 그쵸. 실제 기출문제가 5년 전에 나왔다고. 이거와 똑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속도 차이 나는 거 나왔어. 그때 모의고사는 한번 냈어. 예. 길이 구해서. 그러니까 지구는 똑같은 시간 동안에 이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화성은 이만큼밖에 안 가. 조금만. 됐죠? 네. 그럼 배경별에 대해서 얘는 어떻게 뒤로 한 되느냐? 것처럼 뒤로 한 것 좀 보이죠. 그쵸. 당연히. 왜냐면 지구가 운동을 해도 멀리 있는 배경별은 어떻게 뒤처지냐 아니면 따라오냐? 네. 아니 지구가 가. 예. 그러면은 아주 멀리 있는 배경별은 뒤처지는 상대 운동이 나타나 아니면 똑같아. 똑같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 너무 있었던 머니까. 별을 볼 때나 여기서 얘가 볼 때는 어떻다고? 똑같죠. 똑같은데 아이고. 얘만 뒤쳐졌다고. 이해됐어 안 됐어? 그쵸.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서? 동해에서 동해에서 서로 서쪽으로 가는 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쵸. 이걸 역행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돼. 말좀 친. 그러면 점점 뜨는 시간이 늦어지냐 빨라지냐 그걸 물어볼 수 있어요. 아. 뜨는 시간이 빨라져 늘어져. 느려지. 아이씨. 왜? 내가 몇 번을 얘기했어. 야 달이 왜 늦게 뜨니? 동에서 서로 동에서 서로가 빨라지는구나. 동에서 서로가 서에서 동으로 가니까 늦어지는 거야. 예, 예. 자 별의 시원점은 어떻게 돼? 동에 서서 동에서 서서 매일 빨리 뜨잖아 3분씩. 그러면 이거를 다 배웠는데 왜 이걸 적용 못하냐고. 그렇네. 그래서 배경별에 대해서 이 행성이 뒤쳐져 보이잖아 외행성은. 그러니까 점점 빨리 뜨는 거죠 서쪽으로 가면. 무조건 나가. 무조건 어제보다 같은 시간에 나가봤는데 어떤 천체가 어제보다 더 서쪽 가 있다. 그래 어제보다 항상 어떻게 된 거야? 빨리 뜬 거야. 별은 4분이고 행성은 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달은 11호니까 52분 늦어지는 거고 달하고 왜 저기 별에 쓰면 행성 운영에서 나올 수 있다고. 고등선행 뭐 가군동력 보존업체 이거 다 표에서 나와. 태양계 표 데이터를 주면 이거 갖고 해야 돼. 알겠니? 예, 이거 말고 또 혹시 지문 있냐? 요즘에 몰라. 인천도 이번에 출석 면접 대충 할 줄 알았더니 이번에 확 바뀌었잖아. 그래요? 예, 인천 얘네들 출석 면접을 거의 구술 면접처럼 봤어요. 좀 뭔가 달라진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 원래? 왜냐 이제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 애들이 정신 차리고 공부도 하고 안정화된다고 생각하면 문제를 좀 어렵게 아니면 수학적 요소가 더 가미된 그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나 두 번째는 융합성. 예, 일상적인 뭐 시사적인 뭐 신문 내용 같은 거 있잖아. 환경이라든가 기후 거기에서 지구과학만 묻는 게 아니라 생명, 화학 다 융합적으로 나오는 문제로 확 바뀔 수도 있어요. 똑같이 나오면 우리가 좋지만 그렇게 안 나올 때 우리가 대비해야잖아. 그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 자 질문 없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졸리다. 하시고 복습. 알았죠? 제대로 잘 되세요. 별 먹고 있어요. 수학 이렇게 못해 어떡하지? 버려도 된다니까. 이렇게 애들 없었어. 분별력이 없어. 아니 나도 운전이나. 나도 20년대야. 그래 이모. 그래 이모. 안녕하세요. 얘들아 같은 문제를 몇 번 풀면 알까? 이서준, 이지우 너네 오늘 어떻게 풀었니? 어? 장현우 어떻게 푼 거야? 이제는 마무리 단계여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은 오늘부터 열심히 시작하는 단계구나. 파이팅 하자. 근데 얘들아 앞에서 받았던 대기 문제랑 이런 것들 다 풀어보고 있는 거야? 하나도 빈틈없이 다 푸는 거 맞아? 네. 그럼 이제 산수만 잘하면 돼. 얘들아 지구와 달에서 어떤 물체를 다른 높이에서 떨어뜨렸어? 네. 근데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똑같고 싶어. 높이 비가 몇 대 몇이면 될까? 지구와 달의 높이 비가 몇 대 몇이면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똑같을까? 달이 이제 지금 근데 질량이 2대 3이야. 상관없어요. 질량은 무관. 상관 있니 없니? 없어요. 전혀 상관없지. 낙하하는 속력은 낙하 높이하고 중력 가속도만 결정해. 그러니까 가벼운 쇠구슬과 무거운 깃털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렇죠. 근데 거기서 질량이 달라라고 얘기하면 왜 순간 멈칫해? 전혀 상관없잖아. 그럼 빨리 얘기해. 속력이 갖고 싶어. 높이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될까? 네. 1대 6이니 1대 루트 6이니? 자, 지구도 달도 공기의 저항을 무시하는 순간 그 안에서 뭐가 성립하냐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돼.
맞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어떤 높이에 있다가 바닥에 떨어지던 상관없이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만큼이 바닥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될 거란 말이야. 예. 그치? 그래서 우리 바닥에서의 속력이 같을 때 높이는 2G분의 뭐니? V제곱이어야지. 네. 근데 속력이 같다 그랬지? 네. 상수도 같을 거잖아. 네. 아. 유미 얘기해. 루트 6이 왜 나온 거야? 몇 대면? 1대 6이죠. 루트 6이 나와? 아니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안 나오죠.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이 똑같기 때문에 속력을 결정하는 건 중력과 속도와 높이인데 됐어? 네. 중력과 속도와 높이는 뭐 한다고요? 반비례한다고요. 그래서 지구와 달에서의 중력 가속도의 비율이 6대 1이잖아. 그러면 속력이 같으려면 높이 비율이 몇 대 몇이면 돼? 1대 6이면 돼. 여기서 질량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수빈 오늘부터 이틀 동안 밤새면 돼. 넌 그래도 이번 주 금요일날 끝나잖아. 태규야 2차 등록했니? 2차 접수했어? 수빈아 2차 접수 내일까지인데. 그쵸. 그리고 생기부 보내는 거를 경기국가고는 안 할 텐데 인천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보고. 은혜 세종한성 접수 내일까지인 거 알지? 네. 자 안 된 사람 손. 아직 안 됐어요. 계좌 입금하고. 총 쏴버릴 거야. 그거 접수 클릭만 하면 되고 돈만 내면 되는데 맞아요. 안 할 이유가 없지. 네. 근데 선생님이 5년 전인가 어떤 여자애 한 명이 시험을 못 보러 갔어. 접수를 안 해서. 엄마가 한 줄 알았대. 엄마 안 하셨어. 그럼 누굴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 가서 엄마가 정말 했는지 확인해야 돼. 엄마 한다고 그러고 안 하실 수도 있어. 알겠어. 오늘 집에 가서 꼭 확인해. 시험은 보러 가자. 자, 이래. 선생님이 잔소리 별로 안 하고 싶은데 잔소리 할 사람이 별로 없잖니? 선생님이 하는 게 맞잖니? 정신 차리자.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오고 싶었던 친구들이 엄청 많아요. 떨어진 친구들 선생님들이 1대1로 다 전화했거든요. 엄청 여기에 너희들이랑 같이 와 있고 싶어 했었어. 근데 그 친구들은 그럴 수 없잖아? 그래서 너네 열심히 하라고 전해달라고 얘기하더라. 열심히 해라. 네. 자, 3번 그 2-2번 문제에서요. 요번에는 그 아이들의 높이가 결정되어 있을 때 바닥에 있는 속력의 비율이 어떠냐라고 해도 꼬맹아 모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바닥에 닿을 때 속력은 물체의 질량하고 무관해. 알겠어? 그래서 바닥에 닿을 때 속력 V 값은 루트 뭐야? 2G H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 달에서의 속력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루트 2 곱하기 6분의 1G 곱하기 3의 H였어. 그치? 그리고 지구야 지구. 지구에서도 속력 됐어? 얘는 루트 뭐니? 2G H였잖아. 거기 주어진 게. 이거 이렇게 날아가면 결국은 똑같잖아.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속력의 비율이 몇 배? 루트 2배입니다가 왜 계산이 안 되고 1인 사람이 있었어? 황당하지? 루트 3도 있어. 루트 6도 있고. 그 순간 떨어지는 거야. 한 번 웃고 말 일이 아니야. 탈락이야 서준아. 그동안 들였던 시간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틀리고 떨어질 생각을 하니? 떨어질 만한 문제를 틀려야지. 그래야 정당한 거지. 이해하시죠? 네. 뭐를 설명드릴까를 생각해봤어요. 오늘은 제가 설명할 게 별로 없겠네. 우리 꼬맹이들이 잘하겠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재강쌤이 아이들 다시 풀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렇군요 제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꼬맹아 기억해.
역학적 에너지는 항상 보존된다 안 된다? 항상 항상 보존되는 건 아니야. 됐어.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만 작용해야지 보존되는 거죠. 그 역학적 에너지를 보존시킬 수 있는 힘이 보존력이라고 하는 그 힘의 종류가 중력, 한성력, 정기력입니다. 그걸 뺀 나머지 다른 힘이 작용하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보존력이 작용하는 그 순간에도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렇죠? 네, 에너지는 언제나 보존되는 거야. 그걸 이용한 게 그 위에 있는 1번 문제죠. 자, 1번 문제에서는요. 회로도 상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가 그렇죠. 전기 에너지가 이번에는 빛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회로도를 한번 그려본 거야. 자, 그랬을 때 같은 회로도 안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시간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같은 시간 동안에 사용한 전기 에너지, 멋진 말 뭐라 그래? 전력. 그래서 전력이 열을 발생시켰을 거야. 그래서 전력과 발열량은 비례하는 관계가 있어. 이렇게 생길 거야. 됐죠?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이 뭐지? 전기 에너지 구하는 식은 비트. 때가 속 비트. 되겠어? 근데 여기서 시간대면 전력 구하는 식이야. 그래서 전력을 구하는 식이 VI. 네. 근데 V 자리에 IR을 집어넣으니까 I 제곱 R도 되고 R분의 V 제곱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거기에 있는 회로도상의 꼬마 전구에서 발생하는 열의 비율을 구할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회로도예요. 자, 그 중에서 보시면 A, B, C인데 A하고 B, C가 무슨 연결이냐면 병렬 연결이야. 힐이나 병렬 연결일 때 뭐가 똑같아? 병렬 연결일 때 윗줄과 아랫줄에 반드시 뭐가 같아야 된다? 병렬 회로도의 특징. 네. 병렬 회로의 특징이 뭐죠? 항상 같은 전압을 공급한다. 또 독립전 독립된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7V이기 때문에 꼬맹아 이 줄이 몇 볼트니? 7V이고 이 줄이 몇 볼트니? 7V입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저항 하나가 7V를 쏘니까 A는 온전히 7V 다 써요. 근데 요 줄만 보면 B하고 C는 직렬 연결이죠. 그럼 힐이나 직렬 연결일 때 뭐가 가니? 전류가 같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V는 IR에서 전류가 일정할 때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전압과 저항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어? 비례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항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면 4대 3이기 때문에 전압도 4대 3으로 나눠야 되니까 여기가 4V고 여기가 3V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얘네들의 전력의 비율은 센스 있게 여러분들 R분의 V제곱으로 계산하시면 좀 편할 수 있어요. A는요 R이 7분의 7V제곱이고요. 그쵸? 네. B는 4분의 4제곱, C는 3분의 3제곱이니까 이렇게 해서 날려버리시면 7대 4대 3이 나오겠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납득한단 말이야. 자, 그럼 꼬마 전구 ABC의 전력이 이렇게 됐을 때 저 꼬마 전구의 전력에 의해서 여기 물의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랬을 때 우리 발열량 구하는 식이 뭐니? CM 델타 T. 델타 T가 무슨 뜻이니? 온도 변화. 장현우. 온도가 아니고 온도 변화지. 걔네들 출발 몇 도에서 했니? 22도. 그게 틀릴 만한 문제니? 이거 내신 수준도 안 되는 건데. 그리고 온도 변화를 왜 역수로 계산해서 넣지? 이것도 무슨 신기함이지? 그래서 A, B, C의 전력이 7, 4, 3이죠. 얘네들의 비열은 몰라요. 대신에 질량은 같아요. 온도 변화 비율이 불러요. 4대 2. 4대 2대 1. 4대 2대 2대 1이에요.
그러니까 비열의 비율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몇 대 몇 대 몇입니까? 7대 7대 8대 12죠. 어떻게 이게 안 나올 수 있냐? 너 어떻게 풀었어? 이 썩을 놈의 새끼들이 너네 여기서 떨어질 사람이 있어? 떨어지고 싶은 사람들 있어? 다른 애도 다 그래. 그 1.5대 1에 있는 그 모든 애들이 다 똑같아. 한 끗 차이로 떨어져. 한 끗 차이로. 정말 안 떨어질 것 같은 아이도 그날의 컨디션에 의해서 떨어지거든요. 애들 수준 다 비슷합니다. 다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근데 정말 한 끗 차이로 떨어지기 때문에 아 나는 붙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아이가 떨어졌거든요. 모든 선생님이 쟤는 붙어 라고 하는 그 아이가 떨어졌어요. 너네 별로 특별하지 않아. 다 똑같아. 지금부터 마무리까지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어떻게 마무리를 끝까지 잘 못 밀고 가냐고 깜짝깜짝 놀라겠어. 이 정도는 다 하고 가자. 적어도 학원에서 나온 문제가 나오면 아싸 하고 맞아야지. 아싸 하고 틀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마무리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어. 여기까지 올 정도면 그래도 나름 상위권이야. 나름 데뷔했던 애들 중에서도 잘했던 애들이야. 조금만 신경 쓰면 잘할 수 있으니 수빈아 이틀은 밤새기로 했다. 다 끝나고 울더라도 지금은 그냥 집중해서 가는 겁니다.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이렇게 가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를 보여드렸고요. 대기 문제 좀 꺼내보죠. 오늘 대기 문제 다 풀었을까? 대기 문제들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이거 정말 꼼꼼하게 생각을 담아서 해줘야 돼. 생각을 담아서 해줘야 돼. 꼼꼼하게. 제가 대기 문제 중에서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선생님은 너무 이제 타성에 들어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정도는 알지 않을까라고 넘기는 것들이 좀 많아. 그러니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선생님이 설명 들을 때 유미 설명이 제일 답하고 무관하게 설명을 잘 체계적으로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똑같이 답을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비열이 모이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생길 거예요 라고 차분차분 얘기하거든요. 그런 것들. 넌 아니야 이 새끼야. 네, 뭐야. 실제 시험 때도 기혈 정리하는 많이 할 수 있으면 하는 거죠. 하면 왜 안 됩니까? 첫 번째로 선생님들이 시간이 없으시니까 앞부분 설명하다 보면 뒤에 답도 못 들으시니까 답부터 말해 그리고 나서 설명해 라고 하시는 바이 보편적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얘기하고 그리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설명할 때는 차분차분하게 하시면 되고요. 답을 구하지 못한 문제는 그래서 답은 구하지 못했지만 이따가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넘기시고요. 못 구하는 문제 있습니다. 그러라고 내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너만 못 풀진 않아. 그러니까 차분차분하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부터 얘기해라 라고 하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인성은 좀 오늘 인성 들은 것 중에서 주한이 인성이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상황 잘 분석하고 설명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수빈이도 인성을 나름 대단히 빠른 속도로 판단해서 분석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과학은 개판이었는데 그래도 인성은 좀 하더라고요. 근데 인성이 좀 걱정되는 아이도 있죠.
어떻게 그렇게 인성을 얘기를 못 할 수가 있어. 아, 나 진짜. 준이야. 쌤이랑 안 했잖아요. 너는 안 해도 다 알아. 모든 선생님들이 너의 인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셔. 자, 질문 없어? 정말 오늘 수학 선생님 보고 오시라고 그럴 겁니다. 오늘 수학 선생님 누구십니까? 오늘 무슨 요일입니까? 오늘 진홍쌤 화요일이에요? 오늘 화요일이면 진홍쌤 보실까? 얘들아, 감기 요즘에 엄청 독한데 감기 걸리면 생각이 안 돌아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마스크 써야 돼. 자기를 위해서도 쓰고 남을 위해서도 써야 되고. 그래서 아니면 아예 그냥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지금부터 시험 볼 때까지 감기 걸리면 안 되거든. 그리고 수능 보는 날 일찍 와서 공부해라, 수빈아. 몇 시에 문 열어요? 응? 몇 시에 문 열어요? 문은 뭐 아무 때나 여시겠죠. 문은 1시부터 여실 텐데 너네는 3시부터 와서 해도 되고, 그거보다 조금 일찍 와도 선생님은 2시, 여기 영재들이 2시부터 자습할 거거든요. 그래서 2시부터는 열릴 거니까 와서 공부 좀 하십시오. 마지막이다. 뭐야? 안 치는 거야. 나 저거 지워도 되는 거예요? 네. 다 했어요? 그래요? 잠깐 넘겨보자. 자, 1번 문제 창의 예사고 1번 문제 타일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 문제가 서술이 좀 길었어요, 그죠? 서술이 길어가지고 규칙도 이것저것 많이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몇 명한테 지금 코멘트를 약간 팁을 드리긴 했는데, 이런 문제가 좀 길게 서술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거 먼저 좀 해보면 좋아요. 단순한 거라도. 예를 들어서 타일 A, B, C가 각각 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전체 개수 몇 개인지 그냥 더하는 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죠? 바닥면 48개구나. 48개 타일 있네. 그리고 이제 바닥 A랑 바닥 B 보시면 4 곱하기 6 해가지고 2개가 있으니까 이것도 48칸이죠, 그죠? 타일 개수랑 바닥의 칸수랑 똑같습니다. 애초에 대놓고 한글로 적혀 있기는 한데 여러분들이 한글을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간단하게 계산해 보라는 거야.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여기 두 번째 문단을 보시면 바닥 AB의 타일 ABC형을 모두 사용해서, 그죠? 120cm인 평면 도형을 만들 건데 빈 공간이 없도록 배치해야 됩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죠? 타일 ABC 48개, 바닥 AB 칸 48개니까 겹치는 거 없이 딱 개수 맞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넘치게 쓰는 학생들이 은근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들 개수를 좀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거고, 타일 A랑 타일 B랑 보시면 각각 길이가 10cm입니다. 그죠? 정사각형의 길이가 10cm니까 타일에 있는 그 선의 길이도 10cm가 되겠죠. 그죠? 꺾인 것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C는 어차피 빈칸이니까 무시하고 일단 A랑 B 타일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고 남은 칸에다가 C를 채워 넣겠습니다 하시면 될 거예요. 이것도 조금 아쉬웠던 게 여러분들 중에서 C의 개수를 언급을 안 하는 학생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타일 A랑 타일 B 몇 개씩 있어요. 보시면 알겠지만 C의 개수도 24개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당연하지만, 그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만 빈칸 다 C로 채웠습니다 라는 말 정도는 해줬으면 좋을 거야. 자,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우선은 뭘 할 거냐면요, 다른 것보다 이 모양을 생각해봅시다. 자, 바닥 A도 바닥 B도 일단 저런 유형으로 미리 깔려 있는 게 있어요. 이제 미리 깔려 있는 게 있으니까 저걸 먼저 생각해 볼 건데, 당연하지만 얘는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이쪽으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저 네 군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쟤네들이 A로 들어갈지 B로 들어갈지는 모르죠, 그죠? 일단 그거 모르니까 일단 저거 생각해보고, 그리고 생각해볼게. 우리 120cm 둘레를 가진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칸 하나당 10cm를 담당하는 거잖아. 네네네. 그러면 1개, 2개, 3개, 4개, 5, 6, 7개는 이미 고정이 된 거야, 위치가. 7개의 위치가 고정됐으니까 나머지 5개를 어디다가 넣을 건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여기 그 모양은 안 그리고 그냥 칸만 이렇게 채워 놓으시면 여기는 뭐 나오게 될 거고, 그리고 더 생각해 보자면 이거 이제 그 위치에 대한 그죠? 개수에 대한 걸 얘기를 했는데 연결되는 흐름에 대한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얘들이 여기가 연결돼야 되고 여기가 연결돼야 돼요. 네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여기랑 여기는 추가로 꺾여야 될 거라고. 최소한으로 이거는 꺾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야? 타일 바닥 A랑 바닥 B는 좀 여기 하나 꺾인 거를 포함해가지고 최소 6개씩은 B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미 만들어진 게 꺾인 하나 있으니까. 이것도 수학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자면 타일 B가 나올 때마다 선분이 90도 꺾여요. 네. 그죠? X축 평행이랑 Y축 평행으로 꺾인단 말이야. 그죠? 그러면 도형이 지금 도형 자체가 이렇게 각져 있는 도형인 상태니까 어떤 모양으로 되든지 간에 얘들이 어떤 모양으로 되든지 간에 우와. 세로 개수랑 가로 개수는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동일하다기보다는 꺾인 개수가 이제 뭐 동일하게 되겠죠. 그죠? 어쨌든 꺾인 개수는 짝수기일 수밖에 없다고. 홀수계가 된다면 얘는 절대로 만나지를 못하죠. 이런 식으로. 홀수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직선이 연결이 안 될 거예요. 그죠? 물론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얘네들이 하나의 그냥 직선이니까 여기도 꺾겠다고 볼 수 없겠지. 그죠? 그래서 타일 B는 6개 이상의 짝수일 거예요 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죠? 그런데 타일 B 개수가 몇 개야? 14개야. 바닥 A랑 바닥 B의 타일 B 14개를 잘 분산을 해줘야 되는 거니까 뭐밖에 없는 거예요? 6 더하기 8밖에 없는 거야, 타일 B가. 아.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조금 생각해 보시면,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것도 정말 좋은데 그냥 대충 그려보는 거야.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대충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지. 몇 번 꺾여야 되지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해보시면 많이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6개랑 8개로 타일 B가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길이가 60cm, 80cm 어치잖아. 그죠? 타일 A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와. 타일 A는 6이랑 4로 반드시 설정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지 합쳐서 12가 나올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부터, 그죠? 그리고 당연하지만 C는 12개겠죠. 나머지 빈칸이니까. 이것도 언급을 해주시고. 그래서 어느 쪽을 A로 할지 어느 쪽을 B로 할지 그냥 여러분들 취향껏 하시면 되는데 A가 많다 B가 많다 그런 얘기는 없었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 중에서 타일 A의 개수가 적은 쪽, 그러니까 뭐야? 4, 8, 12 쪽을 회전체로 만들 거예요 라는 거지. 그래서 일단 그림을 몇 개 그려보도록 할 건데 우선 모양 다시 한번 좀 그려봅시다. 얘랑 있어요. 자, 요 그림에서 타일 B를 6개 썼습니다라는 얘기는 최소 상황이잖아. 그죠? 정확히 요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일 ABC가 4, 8, 12인 상황을 그림을 그려볼게요. 얘는 아까 방금 전에 그린 요런 모양이 있을 수 있으니까 요런 꼴이 있을 수 있고요. 요런 꼴이 있을 수 있고요. 아, 저것도 있네. 요런 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고르랬어. 그죠? 바닥 A나 바닥 B 중에 하나에다가 채워 넣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가지 중 하나와 그 다음에 A, B, C가 6, 6, 12인 경우 얘는 꺾이는 곳이 두 군데 많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많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디귿자. 그죠? 요런 모양. 그죠? 여기 길이를 줄인 대신에 옆으로 한 칸 삐죽삐죽하게 한 거지.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오냐면 쌤, AB식에서 반대 아니에요? 그런가? 반대로 거꾸로 했네. 그러네. 감사합니다. 66이랑 48. 감사합니다. 자, 또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또 뭐야? 또 많이 한 게 요 모양. 아, 그죠? 아, 이거는 내 교실에서는 아무도 없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가 가능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얘네들 생각하다 둘레가 12란 말이야. 그렇죠. 그죠? 둘레가 정확히 120, 그죠? 12칸. 와. 둘레가 120인데 요거 한 칸이 지금 뭐야? 한 칸이 있으면 얘들이 뭐라고 할까? 대충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양 끝을 제외하고서 둘둘둘둘둘둘하게 있으면 얘들이 이런 식으로죠. 그러니까 두께가 20이 안 되도록 하는 도형이 있으면 이런 도형에서는 넓이가 얼마가 나와요? 이런 도형에서는 넓이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칸? 그죠? 일곱 칸 아니지? 5칸이지 이렇게. 아니, 잠깐만. 디귿 보면 되잖아. 5칸이죠, 그래 5칸. 그죠? 너무 길게 했네 옆으로. 이것도 언급을 해야지. 좀 이따 해줍시다 이것도. 여기 이렇게 잘려가지고 그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져가지고 5개짜리가 나올 거야.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5개짜리 중에서 요거 3개 위치 고정해놓고서 얘네들을 여기저기 옮겨보는 거예요 일단. 물론 이것만 있는 건 아니야.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근데 생각을 할 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조금 더 여러 가지를 시도해볼 수 있었을 거라고. 요 모양 니은자 모양에다가 얘를 엿다가 붙여보기도 하고 여기다 붙여보기도 하고 니은자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것저것 해보시고서 생각했으면 뭐 다양하게 찾을 수가 있긴 하겠죠. 물론 이거는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굳이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 개 찾으려면 이런 생각도 몇 가지 좀 해보면 좋겠다. 어쨌든 이렇게 3가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왼쪽에서 한 세트, 오른쪽에서 한 세트 골라가지고 1번의 답을 말해줘야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답이 종류가 총 9쌍이 나올 수가 있어요. 9쌍이 나올 수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A, B, C 6개, 12개, 4개, 8개, 12개로 놨어요. 라고 하면 모자라다고. 어느 건지 특정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정밀하게 묘사를 할 필요가 있었어. 물론 입체도형 묘사 잘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요 타일의 묘사도 어느 정도 해줄 필요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이 하나로 결정되면 그냥 답 말해도 충분하지만 답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여러 가지 말할 필요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얘는 답이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중에 하나를 고르시란 말은 없지만 대신에 뭐가 적혀 있어요? 단 어쩌고저쩌고 자세히 설명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시고 나와 있잖아. 그죠? 구체적으로 설명해야지 채점할 때 편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시다 이거. 그럼 얘들은 회전체를 보도록 할 건데 회전체를 보시면 긴 변이니까 얘는 어디야? 여기 여기야. 그래서 가장 긴 변. 그냥 왼쪽 변 기준으로 회전시키면 되죠, 그죠? 이런 꼴로 일단 만들어질 거고요. 모래시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령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죠? 근데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미술 시험이 아닙니다. 아령, 케이크, 뭐 뻑큐, 뭐 아주 그냥 별의별 게 나오는데 이거 보시면 올해는 아니에요. 다행히도 올해는 그런 사람 없었는데 자 이런 것들 길이를 좀 얘기를 해줘요. 길이를 그냥 아령 모양입니다 하지 말고 아령 모양이 이딴식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오답을 낸 건지 정답을 낸 건지 모른단 말이에요. 면접관들은 아령 모양이라고만 하면. 그죠? 길이를 꼭 얘기를 해주자고. 가로 세로도 얘기하지 마시고 좀 지름 반지름 그런 얘기를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로 길이를 하고 싶다면 얘 지름이 얼마야? 지름이 40, 높이가 10. 지름이 20, 높이가 10. 지름이 40, 높이가 10 해가지고 만들어지겠죠. 뭐 반지름으로 생각한다면 20, 10, 20이 될 거고, 그죠? 얘들이
중심축이 이제 일치하도록 쌓여 있습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런 걸로 만들어지겠지. 좀 길게 이렇게. 아래쪽에 조금만 더 써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엠블처럼.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그죠? 그러네요. 얘들이 20, 20, 높이 10, 10. 얘가 40, 10, 그리고 30. 20, 20. 뭐 좀 더 옆으로 좀 두껍긴 하겠다, 그죠? 너무 좀 가늘게 그렸나? 괜찮은 것 같은데. 뭐 합시다. 그 다음에 아래쪽은 어떻게 돼 있어? 얘가 좀 그림이 불편할 텐데. 이런 모양에다가 안 하겠다 저거. 사자 신 거예요. 뭐야?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우와. 소리가 비어 여기 안쪽에 안쪽에 비어 있어. 이런 모양으로 비어 있는. 아 원기 그죠? 빼기 원기. 아 그러니까 저 그러니까 층을 나눠보자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하나 뚫려 있고. 밑에 도넛이랑 저만큼 뽑아서 위에다가 붙여놓거나. 얘랑 얘는 조금 높긴 하지 대신에. 네. 저 조금 더 높게 하는데. 요거 세 개를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거죠, 그죠? 삼성 아 얘가 2단 케이크에서 밑에 거 10. 뽑아서 위에 붙인 거네. 10, 얘가 20. 괜찮아요? 음. 여기는 40, 여기는 20. 이런 꼴로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또 그래프를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그래프도 몇 초입니다라고 하면 위험해요. 왜냐하면 어떤 도형으로 그래프가 그려진지가 다 다를 테니까. 그죠? 그리고 그래프를 기울기가 좀 완만하다가 가팔라집니다. 얼마인지. 조금 수학적으로, 그죠? 얘들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수좌표가 그 꺾이는 지점이 될 거야. 1차 함수를 말해도 되지만 1차 함수 뒤찬다면 꺾이는 점만 얘기해도 충분했을 거란 말이야. 경계선만. 이 부분 지울게요, 이거. 네. 얘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부피가 4파이 리터예요. 그죠? 계산해 보시면. 얘는 1파이 리터야. 파이 리터. 여기는 4파이 리터야. 그죠? 그래서 4파이 리터, 파이 리터, 4파이 리터 해가지고 좀 9파이 리터가 있죠. 그죠? 네. 그러면 1초, 1분인가? 1초인가? 몇 초였지 얘가? 초였나? 분이었나? 단위가? 초자. 그래서 9초 만에 얘가 쌓일 겁니다 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물론 그것만 얘기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뭘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처음 4초 동안에는 4콤마 10만큼 올라갈 거예요. 4콤마 10. 4,10에서 꺾일 거고 그 다음에 5콤마 1초 동안 10만큼 올라가죠. 5,20에서 다시 꺾일 거고 그 다음에 9초 뒤에 9콤마 4. 4초 동안에 9콤마 30. 30까지 올라갈 겁니다 라고. 와우. 그래서 이 모양을 묘사를 해줄 필요가 있었다고. 그래서 총 9초 걸립니다. 30cm 쌓인 동안. 얘는 어때요? 얘는 처음에 얘 파이야. 여기 4파이야. 여기 2파이야. 그죠? 높이가 20이라서. 그래서 처음 10초 동안, 10초가 아니라 1초 동안 10만큼 쌓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4초 동안이니까 여기 5가 될 때 4초 동안 20까지 쌓였을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얘는 조금 더 높이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높이가 20이니까 여기 40 되는 동안 이제 2초 동안 이제 얘랑 기울기가 평행하겠죠. 그죠? 2초 동안 20만큼 올라서 총 40만큼 40cm만큼 높이가 찰 겁니다. 그래서 총 어떻게? 총 7초 동안 물이 찰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얘를 보시면 일단 반 나눠야 되겠죠. 여기 반 나눠서 1층 부피 얼마야? 4파이 빼기 파이예요. 이 3파입니다. 이 4파이예요. 여기 2파이예요. 그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2파이야? 2파이 맞나? 그죠? 어쨌든 봅시다. 자, 그래서 얘는 처음에 3파이를 채우는데 3초 걸리겠죠. 그죠? 3초 동안 10만큼 올라갈 테니까 3에서 10 해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선을 그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4파이니까 7초 이렇게 그려주시고요.
그죠? 2대 20. 얘가 꺾여 있긴 하죠, 그죠? 기울기가 3분의 10, 기울기가 4분의 10 해가지고 2분의 5, 그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파이를 채우는 동안 20cm 채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2초 동안 9초까지 40으로 올라가야겠다. 그러네요. 이렇게 꺾이겠죠, 그죠? 그래서 몇 초야? 9초겠다. 답은 7초거나 9초거나 였던 거예요. 그죠? 7초인 경우도 있고 9초인 경우도 있는데 다만 초만 말하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도형을 어떻게 회전시켜서 어떤 단계별로 얼마만큼씩 차오르는가. 기울기를 말하기 힘들다면 이거라도, 그죠? 꺾이는 점이라도 같이 말을 해주자는 거야. 괜찮습니까? 자, 졸지 말고요. 그래서 요게 1번 문제였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면접이에요, 그죠? 답 써서 제출하세요가 아니란 말이야. 답만 말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똑같은 구초더라도 위에 걸로 계산했냐 밑에 걸로 계산했냐 혹은 7초가 나왔다면 어떻게 계산했냐 그런 것도 중요하니까 묘사를 잘 하셔야 돼요. 빨간색이. 그 다음에 2번 문제. 자, 정12각형 문제인데 정다각형 문제는 원이랑 항상 같이 생각을 해주세요. 그쪽 12라면 정확히 시계잖아, 시계, 그죠? 시계에 있는 거 생각해가지고 여기 원에다가 이제 12개의 등간격으로 점을 찍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얘들을 볼 건데 일단 1번 문제 A, B, C가 하나의 꼭점으로 모이기 위한 최소 시행수를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얘들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A, B, C 동시에 하기 힘드니까 A, B랑 A, C랑 B, C랑 따로따로 해가지고 그럼 2초, 8초, 8초 만에 만납니다. 그럼 걔들의 최소 공배수는 8초입니다. 라고 한다든지 그런 것도 가능하겠는데 제일 편한 건 뭐냐면 아까 전에 중간에 돌아다니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상대속도 그죠? A, B, C가 1초, 2초, 3초가 아니라 1, 2, 3만큼씩 이동을 해요. 그죠? 그럼 1씩 차이 나잖아. 만약에 A를 고정시켰다고 한다면 B는 1의 속도로 C는 2의 속도로 A에서 멀어져요. 근데 제일 쉬운 건 뭐야? 마이너스 B를 고정시켰을 때야. B를 고정시키 놓고서 B를 기준으로 상대 속도를 생각하면 얘가 마이너스 1, 0, 1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B를 여기다가 위에다가 고정시켜놨다고 생각하시면 A랑 C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해가세요? 진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동일한 속도로 이동을 합니다. B를 기준으로. 물론 B는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겠지만,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궁금하지 않다고 B 위치는. B 고정시키고 나면 상대 속도 마이너스 1로 해주면 되는데 일단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위치를 좀 잘 보세요. 지금 B가 오른쪽 안에 있었으니까 얘를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린다고 한다면 여기에 A, 여기 C가 오겠죠, 그죠? 예예 자, 요 상태에서 출발이라고 생각합시다. B 고정시켜 놓고서. 그러면 A, B, C가 1, 2, 3의 속도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의 속도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어느 방향이에요? 요 방향이겠네, 그죠? 네. C는 요 방향이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뭐야? A랑 C랑 둘 다 뭐예요? B까지의 거리가 동일해요. 그쪽 A가 8칸 이동하고 그러네요. C가 8칸 이동하면 처음으로 B에서 만나겠네. 그죠? 그래서 8배. 바로 풀리네. 맞습니다 목숨 사람의 한. 시계 문제에서도 은근히 많이 하잖아, 그죠? 가장 자주 쓰는 것은 이제 12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긴 한데 그 분침과 시침의 상대 속도를 계산하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런 걸로도 몇 번 연습해봤으면 생각보다는 도움이 되니까 그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봤던 시계 문제들 상대 속도로 풀어봐야지라는 생각 한번 해서 좀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것들은. 이번 문제를 보시면 1000번 시행을 하는 동안 ABC가 직각삼각형이 되는 경우를 구하시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얘를 원으로 생각해주자라는 거였어요. 그죠? 원에서의 직각삼각형은 뭐가 있습니까? 지름 그죠?
지름을 변으로 가지면 걔는 반드시 직각삼각형이 돼요. 양끝점에서 겹치지만 않는다면, 그죠? 그러니까 뭐 모드로 풀거나 하시더라도, 그죠? AB나 BC나 CA 사이의 거리가 이제 6의 값이 나오도록 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풀 수도 있긴 하거든요. 풀 수도 있기는 한데 뭐 다만 그때 조심해야 될 거는 AB가 6이고 AC가 6이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겹친다. 그죠? 그런 경우는 좀 배제를 해줘야 되겠는데 그것보다는 이 상대 속도가 엄청나게 치트키였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B 고정시켰다고 한다면 당연하지만 B가 고정되었으니까 위에서 고정시켰다고 한다면 요런 애들밖에 없어요. 와. 헐. B를 고정시켰고 걔네들 속도가 똑같잖아. 와. 그런 이등변 삼각형밖에 안 만들어집니다. 언니 그러니까 얘가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건 뭐밖에 없는 거야? 직각 이등변 삼각형 말고는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6의 거리를 생각했을 때 나오는 게 뭔가 있었다면 여기서 나왔을 수는 있어요. 요 모양을 여러 개를 셌을 수도 있어. 그죠? 근데 이걸로 하시면 보시면 알겠지만 AC의 높이가 항상 일정할 테니까 언제나 이등변 삼각형으로 나오겠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들 생각할 때 물론 AC 위치가 바뀔 수도 좌우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 A, B, C가 전부 다 한 바퀴 도는 게 기준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다 이제 속도가 동일해졌으니까 B는 고정이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뭘 할 수가 있냐면 12회마다 반복된다. 진짜 시계 문제지. 12시간마다 반복이 됩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이게 싫어. 여기 10위에요. 한 바퀴 도는 게 딱 12회니까. 그렇네. A가 한 바퀴 돌면 C도 한 바퀴 돌죠. B는 계속 고정이고. 그러니까 한 바퀴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된단 말이야. 아 주기가 저 주기가 12란 얘기죠. 네. 첫 번째 바퀴에서만 생각하면 돼요. 너무 슬프다. 주기자. 그럼 뭐야? 일단 처음에 정삼각형 모양이었는데 이거는 회차로 안 들어가죠, 그죠? 1회부터 세야 되니까 1회부터 쓸 건데 그럼 어떻게 돼요? A가 여기로 오고 C가 여기로 왔을 때가 처음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네들이 뒤집히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다시 원래 위치로 올 거야. 그게 언제냐면 5회, 11회에서 직전이잖아, 그죠? 12화가 되기 직전이니까, 그죠? 처음 있으면 0회고, 그죠? 5회, 11회에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럼 뭘 하면 되겠어요? 아, 12회가 총 83번 있었을 거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머지 4는 뭐예요? 4회까지는 갈 수 있는데 5회에 이제 그 직각삼각형이 한 번 등장을 하니까 마지막 한 번은 나오지는 않겠네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BAC인 상황이랑 BCA인 상황이랑 서로 그죠? 다르게 두 번씩 등장을 하겠지. 괜찮습니까? 그리고 직각은 항상 B에서 나올 거예요. 왜냐면 1인분 상황격이니까. 진짜 개꿀잼. 이거를 생각하시면 3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죠. 그렇죠. 다만 3번을 할 때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봅시다. 일단 답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얘는 정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는 뭐예요? 동일하게 12회마다 반복인데 A가 C의 위치로 가고 나서 다시 원위치로 오는 동안이니까 4랑 8 이동해가지고 4회 12회마다 그죠? 근데 왜 정삼각형일 때 최대 그걸 좀 말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일단 좀 이따 일단 개수부터 얘기를 해봅시다. 자, 4회랑 12회마다 정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했던 거 보시면 83번 주기가 반복되고 나서 마지막에 4번만큼 더 이동할 건데 그 위치가 A가 C로 갈 위치란 말이야. 그래서 이거 아니. 싫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완전 빨리구나. 와. 다 틀렸지 막. 그래서 167번이 되겠다. 와. 일단 답은 이렇게 나오는데
3번 이렇게만 얘기하면 좀 아쉬워요. 그죠? 아까 질문 나왔다시피 뭐야? 정삼각형의 최대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단 몇 가지는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둘 중에서 뭐가 넓어요? 아래 거. 아래 게 넓어요. 왜? 딱 높이 차이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얘들 AC의 위치는 일단 B 기준으로 높이가 똑같을 거야. 그러면 동일한 현의 길이를 가진 AC가 있을 때에는 당연히 더 높이 있는 게 더 클 테니까 비교해야 될 거는 몇 개 안 돼요. 그죠? 도형 자체는 많이 있습니다. 요런 놈, 요런 놈, 요런 놈 해가지고 몇 개 있어요. B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 있을 거예요. 그죠? 5개의 삼각형의 넓이를 비교해야 되긴 하는데 사실은 뭐야? 지칭이니까. 얘랑 얘는 필요 없다고. 그렇죠, 그렇죠. 변의 길이, 밑변의 길이 똑같은 애들 중에서 높이 작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밑에 3개만 체크하면 돼요. 얘들만. 얘랑 얘랑 얘랑. 대박이다. 요 놈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야. 계산하기 편할 거고요. 얘 정삼각형이야. 맞죠. 이것도 계산하기 편할 건데 둘 다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반지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죠? 반지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요놈을 보시면 얘가 R이고 얘가 R이고 얘가 R이니까 얘는 2R 곱하기 R 곱하기 2분의 1 해가지고 얘는 R제곱이겠죠. 그죠? 얘는 어때요? 얘는 얘가 R이야. 30도. 그죠? 그럼 얘들은 1대 2대 루트 3인데 얘가 루트 3R이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죠? 여기는 2분의 3R이겠지. 얘들 계산해 보시면 4분의 3 루트 3 R 제곱일 건데 3 루트 3은 루트 27이니까 루트 16보다는 크네요. 그죠? 그러네요. 그래서 얘네 둘은 일단 비교가 가능합니다. 얘가 좀 문제기는 하지. 얘가 문제기는 한데 얘도 그렇게 엄청 어려운 건 아니야. 얘들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지금 두 칸이잖아요. 네. 현의 길이로 두 칸이라고 보시면 안 되겠지만 일단 두 칸이긴 하잖아요. 그죠? 네. 두 칸이라면 12조각 낸 것 중에 두 칸이야. 원주각이 얼마예요? 30도. 30도겠다 얘가. 그리고 얘는 중심각이 60도겠죠. 중심각이 60도니까 얘 넓이 구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얘도 못하지는 않아요. 지렸다. 그죠? 그래서 계산 마무리를 못했더라도 비교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셔도 충분했을 거란 말이야. 실제로 계산하는 시간 좀 괜찮나? 일단 얘를 보시면 여기가 반지름 아닐 거야. 그죠? 반지름 아니고 지금 상태가 어떠냐면 얘가 좀 지저분한데 이게 15도야. 그죠? 별로 계산하고 싶은 각도는 아니긴 합니다. 각각으로 150도. 그럼 이 놈은 150도니까 30도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나올 거고 얘들은 어때요? 저 제가 150. 저 끼인가? 아 그냥 여기 길이 구하면 될 수 있나? 꼭지각 150도짜리. 거기가 150도로. 그럼 이걸로 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럼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 2분의 1. 얘가 30도짜리니까 그냥 붙여놓은 그죠? 거겠네. 그래서 2분의 1 마른 거. 알제곱. 마른 거 하나. 사인 30도 곱하기 2랑 얘는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사인 150도긴 한데 그럼 얘들은 사인 30도 얼마야? 2분의 1 2분의 1 2랑 약분돼서 2분의 1 하나 남아있고 그러면 4분의 2 플러스. 루트 3 플러스 2 R 제곱이 될 거야. 그래서 얘랑을 비교하면 되겠네. 뭐 이 R 제곱은 당연히 작으니까 넘어가고 얘를 비교하면 되는데 지금 루트 3 더하기 루트 3이잖아 얘는. 그렇죠, 그렇죠. 2루트 3이랑 그죠? 2 루트 3이랑 2 비교하면 되겠지. 그죠? 당연히 2 루트 3이 더 클 테니까. 얘는 R 제곱보다 큰 4분의 루트 3 더하기 2R 제곱보다 큰 4분의 3 루트 3 R 제곱이 될 거라고. 되겠습니까? 원이랑 비슷했다고 하면 안 돼요. 어? 원이랑 정삼각형이 제일 유사하니까 제일 크다. 근데 그거를 하려면 뭔가 공통된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둘레 길이가 일정합니다라면 그게 맞아요. 같은 원 내고 있다 했을 때 그럼 원 내부에 있다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증명을 해줘야 되는데 모르겠다. 그거를 증명하려면 이거 넓이 구하는 게 빠를 거야. 안 나댈게요. 얘들은 개수가 3개만 비교하면 되는데 그걸 증명하려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증명을 해야 되잖아. 이게 나을 거야. 지금 12개로 고정돼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의 삼각형 중에서 2개는 갖다 버리고 3개만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이걸로 하는 게 빠를 거라고. 괜찮습니까? 네. 시간상으로 잘 될 것 같은데. 뻘짓을 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 풀이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할 만한 문제기는 해요, 그죠?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 그냥 풀이를 선생님이 지금 풀이를 쉽게 해줘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느낄 수도 있는데 문제가 길다 보니까 푸는 거 쉽지가 않았을 거야 실제로는. 하지만 뭐야 힌트를 어디서 얻을지를 생각하라고. 실제로 선생님 면접을 할 때도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다른 거 해보고 하고서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었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야. 한 번에 풀 수 있으면 정말 운이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운이 나쁠 테니까 한 번에 잘 안 풀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잘 안 풀리더라도 풀기 위한 힌트를 어디서 얻을까를 계속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문제 볼 때마다. 그죠? 그래서 정말 단순하게 개수 나왔어 다 더해보자. 이런 걸로부터 시작을 해보자 한번. 그죠? 그래서 아예 오픈 다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해서 어디서 힌트를 얻을지를 계속 고민을 해보도록 합시다.